때는 바야흐로 조선시대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에 자리 잡은 청울리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땅의 기운을 읽어 사람의 기륭화복을 점치는 한 직관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도윤. 흙을 만지면 그 땅의 역사를, 바람소리를 들으면 미래의 변화를 읽어내는 신비한 능력을 지녔습니다. 그의 눈은 늘 깊은 슬픔에 잠겨있는 듯 흐릿했고 손은 땅의 기운을 느끼느라 늘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그는 그저 술에 절어 사는 주정뱅이로만 보였습니다. 그의 아내 소희는 남편의 남다른 재능을 알기에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낡았지만 정갈하게 정돈된 초가집에서 소희는 오늘도 술병을 들고 들어오는 남편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대낮부터 술이십니까? 당신의 그 귀한 재주를 이렇게 썩히는 것이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알고 있소. 하지만 이 술이 없으면 내가 미쳐버릴 것 같으니 어쩌겠소. 이것 또한 내 운명인 것을. 그날 늦은 저녁,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김도윤이 술을 사러 마을로 내려간 사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웬 선비 차림의 나그네 세 사람이 비를 피해 그의 집 처마 밑으로 허겁지겁 들어섰습니다. 계십니까? 길을 잃은 나그네인데 비바람이 너무 거세 하룻밤만 신세를 질 수 있겠습니까? 남편이 없었지만 마음씨 고운 소희는 흠뻑 젖은 그들을 차마 외면하지 못하고 안으로 들였습니다. 집이 누추하고 드릴 것이 마땅치 않지만 어서 들어와 불이라도 쬐십시오. 넉넉지 않은 살림에도 소희는 마지막 남은 쌀을 털어 정성껏 죽을 쑤어 나그네들에게 대접했습니다. 변변치 않은 음식이지만 시장기라도 면하십시오. 아닙니다. 이 궂은 날에 따뜻한 죽 한 그릇이라니 진수성찬이 부럽지 않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부인. 밤이 깊어갈 무렵 밖에서 요란한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김도윤이 비틀거리며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크아! 오늘도 좋은 기운을 듬뿍 받았구나. 천하의 명당 기운이 모두 나에게로 오는구나. 소희가 깜짝 놀라 뛰쳐나가 남편의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여보, 조용히 하세요. 방 안에 손님들이 와 계십니다. 손님. 귀한 손님을 모셔놓고 고작 죽을 대접했단 말이요. 지금 우리 형편에 그게 최선이지 않습니까? 남의 진묘자리는 그리 잘 봐주면서 정작 우리는 왜 이리 가난하게 살아야 하나요? 그러자 김도윤은 갑자기 술이 깬 듯 진지한 표정으로 집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방 안의 나그네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보,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요. 이 집터가 어떤 곳인 줄 아시오? 이곳은 용의 맥이 잠시 머무는 혈이 맺힌 곳이며 땅의 기운이 하늘로 솟구치는 명당 중의 명당이란 말이오. 방 안에서 이 말을 들은 세 나그네는 놀라 서로를 마주보았습니다. 그들은 사실 풍수지리에 깊은 관심을 가진 한양의 학자들이었습니다. 저 뒤편 산의 능선을 따라 내려오는 기운이 바로 이 마당에서 뭉쳐지고 저 앞 계곡으로 흘러나가는 물길이 재물을 모으는 형상이니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우리에게도 좋은 날이 올 것이오. 다음 날 아침, 나그네 중 한 명이 김도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주인장께서는 직관이신 것 같은데 실례가 안 된다면 저희 아버님 묘자리로 쓸만한 좋은 곳이 있는지 가르침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십니까? 기꺼이 안내해드리지요. 저를 따라오시오. 김도윤이 그들을 이끌고 처음 도착한 곳은 동쪽의 나지막한 언덕이었습니다. 사방이 고요하고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을 보십시오. 뒤편 주산에서 내려온 용맥이 이곳에서 잠시 머물다 앞으로 힘차게 뻗어나가는 형상입니다. 마치 잘 펼쳐진 책과 같은 모양새지요. 직관님, 그렇다면 이곳은 어떤 의미를 지닙니까? 이곳에 묘를 쓰면 후손 중에 학문을 깊이 파고들어 나라의 이름을 떨칠 큰 선비가 나올 것입니다. 다음으로 간 곳은 서쪽의 깊은 골짜기였습니다.
주변 산세가 마치 커다란 항아리처럼 그곳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재물이 모이는 땅입니다. 사방의 물길이 이곳으로 모여들었다가 쉽게 빠져나가지 않고 한번 휘감아 돌아서 나가는 형국이니 장사를 하면 3대에 걸쳐 큰 부를 쌓을 것입니다.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자리 아닙니까?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이 있소. 땅의 기운도 한계가 있는 법, 너무 욕심을 부리면 4대째에 이르러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답니다. 세 번째로 도착한 곳은 거북이가 등을 말고 엎드린 듯한 모양의 완만한 언덕이었습니다. 공기부터가 남달리 맑고 상쾌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생명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거북은 만년을 산다고 하지요. 이곳의 조상을 모시면 후손들이 대대로 무병장수할 것입니다. 큰 병에 걸려도 거뜬히 이겨내고 90살까지는 너끈히 살 것이요. 다음으로 간 곳은 험준한 산중턱, 바위가 용처럼 꿈틀거리는 형상을 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김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직관님, 이곳은 기세가 대단합니다. 어떤 곳입니까? 이곳은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형상으로 묘를 쓰면 후손 중에 임금을 보좌할 높은 벼슬아치가 나올 자리요. 나그네들이 감탄하려는 순간 김도윤이 손을 들어 그들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이런 자리에는 묘를 쓰면 안 됩니다. 권력의 기운이 너무 강하면 독이 되는 법, 한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 수많은 백성이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영화보다는 세상의 평안이 더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충직한 마음에 나그네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어서 피해야 할 흉지들도 보여주었습니다. 땅속에서 화기가 올라오는 땅, 물살이 화살처럼 빠르게 흐르는 개울가 등을 보여주며 그 위험성을 설명했습니다. 직관님은 이 모든 것을 어찌 그리 훤히 아십니까? 그리고 이토록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서 왜 술로 세월을 보내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김도윤의 얼굴에 짙은 어둠이 깔렸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 능력은 축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끔찍한 저주이기도 합니다. 좋은 기운뿐만 아니라 땅에 서린 나쁜 기운과 그로 인해 닥쳐올 재앙까지도 보이기 때문이지요. 재앙이라니요. 어떤 집은 5년 뒤에 큰 불이 날 것이고 어떤 마을은 10년 뒤에 홍수로 물에 잠길 것이라는 게 눈앞에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 끔찍한 미래를 알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그래서 술의 힘을 빌려 그 능력을 잠시 잊으려 하셨던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술에 취해야만 그 무서운 것들이 잠시라도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는 이어서 묘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묘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의 선한 마음과 행동이 죽은 후에도 땅에 스며들어 후손에게 계속 영향을 주기 때문이지요. 모든 설명을 마친 후 나그네 중 한 명이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직관님의 실력과 정직함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부친의 묘자리를 찾기 위해 전국의 용하다는 직관들을 만나보았지만 직관님처럼 진실하게 설명해 주신 분은 처음입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직관님께서 사시는 이 집터 말입니다. 저희가 문헌을 찾아본 결과 실제로 200년 전 몰락한 왕족의 묘가 있던 자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도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술김에 내뱉었던 말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군요. 이 땅의 기운이 세 분을 이곳으로 이끌었고 저로 하여금 진정한 도리를 깨닫게 하려 했던 모양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세 학자는 김도윤에게 두둑한 사례비를 건네며 감사 인사를 하고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김도윤은 아내 소희에게 굳은 결심을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술을 끊으려 하오. 정말입니까, 여보? 정말 잘 생각하셨습니다.
나쁜 기운을 보는 것이 두려워 피하려고만 했지만 이제는 그 기운을 미리 알려주어 사람들이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나의 진정한 소명임을 깨달았소. 그날 이후 김도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술을 끊고 자신의 능력을 오직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먼저 마을 사람들을 불화하게 만들던 나쁜 기운의 묘를 후손들과 상의하여 좋은 자리로 이장하도록 도왔고, 집터를 고르는 방법, 좋은 땅을 알아보는 지혜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직관님 말씀대로 묘를 옮기니 신기하게도 가족들이 화목해지고 마을의 다툼이 사라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집터를 고를 때는 동물들이 자주 찾는 곳, 나무가 곱고 건강하게 자라는 곳을 찾으시오. 무엇보다 가족이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이 가장 좋은 집터입니다. 어느 날 12살 남짓한 한 소년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땅의 기운을 느낄 수 있어요. 어떤 곳에 가면 기분이 좋고, 어떤 곳에 가면 무서워요. 김도윤은 소년에게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았습니다. 그는 소년을 제자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깨달은 모든 지혜를 전수했습니다. 그래, 너는 내 후계자가 되어라.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하거라. 절대로 너 자신의 욕심을 위해 이 능력을 사용하지 말고 오직 다른 사람을 돕는 데만 사용해야 한다. 네, 스승님. 명심하겠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진정한 명당이란 무엇입니까? 진정한 명당이란 단순히 기운이 좋은 땅이 아니란다. 그곳에 묻힌 사람의 선한 마음과 살아가는 후손들의 올바른 행동이 합쳐져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다. 선한 마음은 평범한 땅도 명당으로 만들고 악한 마음은 아무리 좋은 명당이라도 흉지로 만든단다. 세월이 흘러 김도윤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의 묘는 사방에서 좋은 기운이 모여드는 평화로운 언덕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예언처럼 그의 묘를 찾는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에 깊은 평안을 얻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땅의 기운은 분명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사람의 선한 마음과 올바른 행동입니다. 명당을 찾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을 선한 마음으로 가꾸어 진정한 명당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터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